새벽 논 위에 하얀 안개가 내려앉았다. 개울에서 흘러든 물이 논두렁을 타고 들어가며 작은 모판들을 적셨다. 어린 모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깨어나는 듯했다. 김수남은 허리를 굽힌 채 물꼬를 다듬고 있었다. 흙 묻은 손이 느릿느릿 움직이고 바짓가랑이는 흙탕에 젖어 무겁게 매달려 있었다. 멀리서 닭이 울고 개 짖는 소리가 뒤를 이었다.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사랑은 늘 미안함과 함께였다. 이 마을도 이 집도 다르지 않았다. 부엌에서는 박여진이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불씨를 살리고 있었다. 장작이 탁탁 튀며 타올랐고 솥에서는 보리밥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다. 김이 퍼지며 부엌 안을 가득 채우자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막내 동구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다. 어메, 오늘은 계란 없어요? 여진은 손으로 그릇을 밀며 웃었다. 계란은 장터 나가야 있지. 어여 밥이나 먹어라. 윤희는 교과서를 품에 안고 들어오며 말했다. 어메, 오늘 글짓기 내야 돼요. 여진은 보리밥을 떠서 건네며 답했다. 배부르게 먹고 가야 글도 술술 나오지. 태수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무겁게 한숨을 내뱉었다. 그때 수남이 들어와 자리에 앉으며 짧게 말했다. 말 없지 말고 먹어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밥상 위에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남았다. 오전 마을 면사무소 앞. 낡은 버스가 멈춰서고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먼지가 일며 바람이 흩날렸다. 버스에서 젊은 여교사가 작은 트렁크를 들고 내렸다. 정서희, 23살,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섞여 있었다. 아이들이 수군거렸다. 새 선생님이래. 서울서 왔다는데? 이장 오만복은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먼 길 오셨소. 우리 마을 작아도 정은 큽니다. 서희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멀찍이 서 있던 윤희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눈빛 속엔 동경이 번졌다. 점심 무렵 장터. 방앗간 맷돌 돌아가는 소리가 구수하게 들려왔다. 솥대 위 까치가 울고 국밥집에서는 김이 솟았다. 사람들 사이로 봉식이 어깨를 펴고 걸어왔다. 금년 담보만 잡으면 내년은 넉넉하지요. 내가 다 알아놨으니까 걱정 마시오. 봉식은 능청스럽게 웃었다. 사람들은 반쯤 고개를 끄덕이며도 눈빛에는 의심을 감추지 못했다. 수남은 말없이 곡물자루를 들어보았다가 내려놓고 지나갔다. 여진은 그를 흘끗 보며 마음이 불편했다. 학교 교실. 분필이 칠판을 긁는 소리가 또박또박 울렸다. 서희는 첫 수업을 시작하며 아이들과 눈을 맞췄다. 아이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따라 읽었다. 윤희가 앞으로 나와 글씨를 쓰자 교실이 조금씩 조용해졌다. 네가 큰 힘이 되어주는구나. 서희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윤희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해질 무렵 마을길. 젊은이들이 모여 담배를 피웠다. 태수가 낮게 말했다. 서울 가면 공장 월급이 보리 한섬 값이래. 옆에 있던 친구가 농담을 던졌다. 근데 아버지가 허락하겠냐? 웃음이 흘렀지만 태수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멀리서 일을 마치고 걸어오던 수남은 그 말을 들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다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갔다. 저녁 마을 회관, 등잔불 아래 사람들이 모였다. 새마을 사업 이야기가 오갔다. 담배 모종 심으면 수입이 늘어난다는 설명이 반복됐다. 사람들은 기대와 두려움 사이에서 눈치를 살폈다. 수남은 끝자리에 앉아 묵묵히 듣기만 했다. 봉식은 회중을 둘러보며 입꼬리에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툭방길은 어두워졌다. 말순이 혼자 길을 헤매고 있었다. 발걸음은 느리고 눈빛은 멍했다. 서희가 우연히 마주쳤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말순은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다. 우리 애 어디 있다냐? 서희는 놀라 손을 꼭 잡았다. 따뜻한 손길이 서로에게 전해졌다. 늦은 밤 집안은 고요했고 부엌에만 등잔불이 남아 있었다. 여진은 찬장을 열고 작은 상자를 꺼냈다. 로켓을 열자 반쪽짜리 사진이 드러났다. 아기의 얼굴, 흐릿한 미소, 여진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덮었다. 숨기려 한 마음은 있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그리움이었다. 장터 위로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바람이 세차게 불며 천막이 흔들렸다.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더니 금세 장마비가 쏟아졌다. 사람들이 허겁지겁 물건을 덮고 아이들이 엄마 치마폭에 매달렸다. 그 와중에 한봉식은 우산을 높이 치켜들고 느긋한 웃음을 지었다. 이럴 때일수록 나 같은 사람 곁에 있으면 안심이 되지요. 그 말에 몇몇은 피식 웃었고 어떤 이는 얼굴을 찡그렸다. 한 노인은 작게 중얼거렸다. 조합 돈줄 막혔다 카더라. 다른 이가 곧장 맞받았다. 그러면 우리 담보는 어찌 되노?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불안으로 번졌다. 수남은 장터 끝에 서서 비에 젖은 채 그 소리를 다 들었다. 눈빛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집으로 돌아온 수남은 마루에 앉아 젖은 옷 그대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논이 이미 물에 잠겨 있는 것이 눈에 훤했다. 여진이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여보, 논이 다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수남은 고개만 흔들었다. 아직 모른다. 물이 빠져줘야 산다. 말은 그랬지만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다음 날 수남은 협동조합 사무실로 갔다. 사무실 안 공기는 축축했고 벽에는 붉은 글씨로 경매 공고 예정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봉식이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다. 올해 농사는 불안하니 담보 좀 더 내놓으시오. 그래야 조합이 움직이죠. 수남은 이를 악물고 대꾸했다. 너는 못 내놓네. 봉식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수남이 고집은 알지만 이래서는 살 길이 막혀요. 내 손 잡으면 편안하지 않겠소? 수남은 대답하지 않았다.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문을 나섰다. 봉식의 눈빛이 등을 따라가며 번득였다. 집에서는 태수가 서울 공장 채용 전단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여진이 그걸 보고 다가가 물었다. 그거 뭐여? 태수는 피식 웃으며 답했다. 서울 가면 월급이 한 달에 보리 한 성값이라는데 여기 있으면 허구한 날 삽질 뿐이잖소. 여진은 말 없이 아들의 밥그릇에 밥을 더 얹었다.
밥은 먹고 가라. 어디에 있든 힘은 있어야 혀. 태수는 밥을 뜯어 말고 잠시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러나 곧 시선을 피하며 밥을 삼켰다. 그날 오후 여진은 장터에 나갔다가 갑작스레 어지럼증을 느꼈다. 보건소 대기실 의자에 털썩 앉은 여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서희가 달려와 부축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숨 고르세요. 여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냥 좀 어지럽네. 간호사가 달려와 물을 건넸다. 서희는 옆에서 여진의 손을 꼭 잡았다. 잠시 후 여진이 숨을 돌리자 서희는 몰래 수첩을 꺼내 혈액형 B형이라고 적었다.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버스 정류장 앞, 태수가 작은 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다. 얼굴은 결연했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친구들이 농담을 던졌다. 서울 가면 편지나 보내라. 태수는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멀리서 여진이 달려왔다. 그러나 버스 문은 이미 닫히고 바퀴가 천천히 굴러갔다. 창문 너머로 태수의 뒷모습만 보였다. 여진은 발걸음을 멈추고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말하지 못한 수많은 말들이 담겨 있었다. 밤,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수남은 방앗간에서 가져온 보리를 풀며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여진은 부엌에 앉아 그저 물만 끓였다. 불길이 타오르는데도 방 안은 싸늘했다. 윤희는 동생 동구에게 책을 읽어주었지만 목소리는 자꾸 흔들렸다. 아이의 웃음은 반짝였으나 금세 사라졌다. 그 시각 서희의 하숙방. 책상 위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보육원에서 건네받은 서류였다. 그녀는 조심스레 종이를 꺼내 읽었다. 출생 기록 없음. 짧은 문구가 선명히 찍혀 있었다. 서희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그녀는 천천히 종이를 접어넣었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다시 거세졌다.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한 시작이 있다.